야권의 후보 선정 작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남구갑에서는 부당 입당 문제가 불거졌고 동구는 경선룰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북구 장애인 시설 성폭행 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해당 복지법인을 고발하기로 했고 학부모들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산에서도 오늘 한우 반값 할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소 10마리 분이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마다 소포가 밀려들면서 비상근무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빠요. 평소보다 너무너무 많이 바빠요.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설에도 28억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세계 4대 뮤지컬 가운데 하나인 미스 사이공이 본격적인 울산 공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후보 선정 작업이 출발부터 비걱거리고 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남구갑에서는 부당 입당 문제가 불거졌고 동구는 경선룰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론조사 40%, 당원 투표 30%, 선거인단 투표 30%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남구갑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조승수 예비후보 측이 이경훈 예비후보 측의 부당 입당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조승수 예비후보 측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당비 납부를 한 남구 지역 당원이 기존의 2배나 됐고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당비를 납부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훈 예비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다며 사실관계는 시당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동구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은주, 노옥희 두 여성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경선 룰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를 함께 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 후보는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민주통합당 변형태 예비후보가 송철호, 임동호 예비후보와 함께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며 전략공천 가능성 차단에 나섰습니다. 부당 입당 의혹 제기와 경선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각 선거구의 야권 단일화 작업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당협 위원장과 6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울산 지역 총선 공약 개발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설 연휴가 끝나면 공약 개발단을 가동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맞춤형 공약을 발굴한 뒤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 비전 이광우 회장이 4.11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며 울주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올해 울산공단 조성 50주년을 맞아 울산과 울주가 세계 최고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북구 장애인 시설은 감시 없는 가족 경영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북구청은 시설장 교체 명령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시민단체는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남학생들은 모두 10여 명. 이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이자 곧 가해자였습니다. 작년에 들어왔을 때 그런 피해를 봤는데 걔가 고학년이 돼서 저학년이 들어오니까 똑같은 행위를 한 거죠. 문제가 된 장애인 보호시설은 지난 1999년부터 23년 동안 임직원들이 친인척들로 채워진 족벌 체제의 법인이었습니다. 학생 고충 상담을 하는 생활재활 교사는 공개 채용이 원칙. 하지만 지난 2008년 이곳에서는 장애인 학생을 폭행했다 퇴직당한 생활재활 교사가 슬그머니 복직됐습니다. 이사장과 시설장, 사무국장 등 친인척들로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설립자 이사장이 왜 다른 친인척이 법인 이사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직원 중에는 이제 제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처럼 자체 감사 기능이 묻어졌지만 북구청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뒤늦게 부당행위 9건을 적발해 시설장 교체 명령 등 징계를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그것도 좀 지켜졌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좀 일단에 발생할 확률이 훨씬 줄었을 건데 이런 족벌경영의 법인의 성격상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그 급에서 이렇게 닫고 움츠리고 감추고
한편 장애인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으며 일부 학부모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우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한 할인 행사가 오늘 울산에서도 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소 10마리 분량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군청 앞마당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반값의 한우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번호표를 받고 수백 미터씩 줄지어 서 있습니다. 28,000원짜리 국거리와 산정용 정육이 14,000원, 6만원짜리 1등급 등심은 45,000원에 할인 판매됐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쉽게 한우 고기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자주 열어주시고 또 우리 축산 농가가 큰 피해가 안 가도록 판매가 시작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한우 4마리 분량이 동인하는 등 반값 판매 행사에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실시된 할인 판매를 통해 준비한 한우 10마리분 1,000kg의 쇠고기가 모두 팔렸습니다. 오늘 소고기 할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소고기를 많이 소비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울주군과 축협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유통 과정에 거품을 빼면 얼마든지 소비를 늘려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줬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누구보다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설 선물을 배송하는 우체국 직원들인데요. 설 선물 택배 물량이 밀려들면서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우편집 중국의 컨베이너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쏟아지는 소포들로 자동화 기계 롤러는 금세 정체를 빚습니다. 넘치는 물량의 운반 상자가 부족해 내포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울산 지역 설 선물의 15%를 차지한다는 배상자도 한가득 쌓였습니다. 설을 앞두고 이곳에 모인 소포 물량은 평소의 절반 넘게 늘어 하루 5만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전국 각지로 주인을 찾아갈 소포를 챙기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바쁘고요. 티 하나 입고 있는데 하나도 안 쉬워요. 바빠서. 많이 바빠요. 평소보다 너무너무 많이 바빠요.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최근엔 인터넷과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택배 주문까지 더해져 비상근무를 실시할 정도입니다. 올 설은 예년보다 좀 일른 편이라서 설 선물이 적을 줄 예상했습니다만 이외로 많아서 전 직원을 동원하여 경기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정을 나누려는 설 선물이 늘어나면서 우체국은 지금 한바탕 배송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설 대목임에도 전통시장은 썰렁하다는 소식에 기업체 노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행정기관들도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임단협에서나 마주하던 노사 대표가 설 대목 장보기에 함께 나섰습니다. 이것저것 가격을 물어보고 몇 차례 흥정도 같이 하다 흔쾌히 지갑을 엽니다. 지갑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온누리 상품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정말 시장도 깨끗하고 또 좋은 물건도 많이 있고요. 또 가격도 싼 것 같고. 우리 현대자동차 조합원들 함께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재래시장을 찾아서 활성화시키는데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어나는 매출에 상인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화색이 돕니다. 온누리 상품 안 나올 때보다는요, 장사가 한 30% 이상 매상이 올라옵니다. 현대차는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전 직원에게 10만 원씩 28억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현대중공업 등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행정기관 역시 필요한 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누리 상품권의 회수율이 98%에 달해 기업체와 관공서의 이 같은 노력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미스 사이공이 울산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울산에서 공연됩니다.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공연되기는 울산이 세 번째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전이 끝나고 참전 미군이 철수하는 1975년 사이공. 미군인 크리스와 젊은 베트남 여인인 킴 칼라의 강렬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스 사이공은 가창력과 연기, 춤이 어우러진 예술의 결정판으로 오페라 유령 캐츠 레미제라블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립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킴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를 지키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남자 역할입니다. 탄탄한 줄거리와 중독성 강한 음악에 이어 화려한 볼거리도 주목됩니다. 헬기를 타고 미군이 철수하는 장면은 3D 영상으로 되살아나고 베트남과 방콕 거리도 무대에 생생하게 재현됩니다. 이를 위해 울산문예회관은 무대 세트를 50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도록 보강됐고 원 제작팀이 직접 방문해 무대 세트 설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The citizens of Ulsan will benefit enormously from seeing this production, which is played around the world in many cities. 울산시는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대구와 김해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세 번째로 미스 사이공을 유치했습니다. 문화 쪽에도 많이 보강을 해서 먼저 세계 4대 뮤지컬 중에 하나라고 하는 미스 사이공 공연이 있고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7일 동안 이곳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곳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지자체별 수출 실적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해 1,011억 달러를 수출해 2위 경기도를 136억 달러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초 단체별로는 울주군이 262억 불을 수출해 전국 군지역 1위를, 남구와 북구 그리고 동구는 전국 구지역 1, 2, 3위를 휩쓸었습니다. 신설되는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가 북구 송정지구에 들어섭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송정 택지개발지구 공공용지내 16,000제곱미터를 북부경찰서 부지로 승인해 줄 것을 LH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소방서도 송정지구 내 6,6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체는 최대 6일간의 연휴를 즐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21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 26일까지 엿새간,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등은 닷새간 휴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삼성 SDI는 주문량이 많아 연휴에도 가동하며 SK와 S-오일 등은 장치 산업의 특성상 정상 가동됩니다.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울주군 언양읍 한주원과 삼동면 평소식품에는 품목 제조 정지 1개월을, 영업주 건강진단 미비로 적발된 웅촌면 운흥 동천 오가피 농장에는 과태료 2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자 4명이 숨진 세진중공업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를 모두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안전관리 책임자 10여 명을 불러 사고 당시의 정황과 사고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폭발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세진중공업 공장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도 설 연휴 이후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과 사법처리 수위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재생골재로 중장비 진입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태화강 하구의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는 UBC의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이를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대신 친환경 소재로 다시 진입로를 개설하는 한편 둔치 쪽에는 추가로 억새를 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동구 방어동 문현 삼거리에서 33살 유모 씨가 몰던 다마스 차량과 39살 이모 씨의 윈스톰 차량이 부딪혀 유 씨가 숨지고 이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유 씨가 중앙선을 넘어 이 씨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울산방송 시청자위원회 1월 정례회가 오늘 오후 UBC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청자위원회에서는 김광태 인석의료재단 이사장이 위원장에 김용관 약사회 대의원 의장이 부위원장에 각각 선임되었으며 신임위원 4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습니다. UBC 이상용 사장은 장사 15주년을 맞는 UBC가 올해도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KTX 울산역 앞에 건립 중인 공업센터 50주년 기념 상징물을 점검했습니다. 고래를 형상화한 이 상징물은 티타늄 소재로 길이 34.5m, 높이 11m 규모로 경남은행이 기부 체납을 통해 다음 달 3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와 여천, 온산, 용현, 용잠 등 4개 단지를 연결하는 파이프랙 구축 사업 타당성 용역 설명회가 오늘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산업단지공단과 75개 석유화학 기업체들은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500억 원을 투입해서 4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파이프랙 52.4km를 건설하게 됩니다. 울주군의회 이순걸 부의장이 최근 열린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한 기초의원을 시도별로 1명씩 추천받아 시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울산 공장장인 김옥조 사장을 노무총괄 담당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지원사업부를 총괄해온 윤갑한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해 울산 공장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노무 담당이던 윤여철 부회장은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오늘 밤부터는 빗방울이 비로 바뀐다고요? 네, 오늘 밤부터 본격적인 비가 예상됩니다. 며칠간 우산을 더 챙겨보셔야겠는데요. 남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이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겠는데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오후부터 밤사이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로 적지 않겠고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까지 쑥쑥 올라서 낮 기온과도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져서 우리 지역 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해조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설 연휴에는 맑은 가운데 아주 춥겠습니다. 특히 설 당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서 춥겠고요. 화요일부터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두툼한 외투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Be brave, please. Samsung Galaxy. 눈 뜨면 커피부터 찾는